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정말 매섭게 오르고 있죠? 최근에 CE에서 발표한 아틀라스 때문인데요. 먼저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오, 움직임이 진짜 자연스러워졌네요. 점프도 잘하는데? 오, 백덤블링까지. 이야. 자, 어떻게 보셨어요? 예전에 기계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제대로 걷지도 못했었는데 며칠 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현대차의 비밀 연기, 이 차세대 아틀라스를 본 사람들은 극명하게 반응이 엇갈렸다고 하죠. 공장 노동자들은 야, 이제 진짜 내 자리가 없겠구나라며 고용 공포에 떨었는가 하며, 반대로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이게 바로 돈 복사기다라며 환호성을 질렀다고 해요. 도대체 이 강철 로봇이 무엇이길래 공개되자마자 현대차의 시총을 단숨에 100조 원 위로 밀어올린 걸까요? 오늘은 현대차의 아틀라스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휴머노이드 하면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가 대부분 1등이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에 현대차가 공개한 아틀라스의 스펙을 보면요. 솔직히 옵티머스는 이거 그저 귀여운 장난감 수준 아닌가? 느껴질 정도로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줬어요. 하나씩 세부적으로 한번 뜯어보면요. 그 차이가 더욱더 명확한데요. 첫째, 전문가들이 자유도라고 부르는 DOF 수치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 DOF 수치가 높을수록 로봇이 얼마나 사람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지표인데요. 아틀라스는 이 DOF 수치가 무려 56에 해당하죠. 일반적인 문 경첩이 1 DOF라고 했을 때 사람의 팔이 약 7 DOF, 사람 몸 전체가 30에서 35 정도의 DOF예요. 아틀라스는 56 DOF로 일반적인 사람의 관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절이 꺾이고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부드럽고 유연한 움직임을 표현해낼 수 있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바로 40의 DOF를 갖고 있고, 중국의 H2가 31인 반면 아틀라스는 56으로 말 그대로 다양한 관절 움직임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든 부드럽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툭 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손끝으로 집어올리는 아주 정교한 동작들조차도 이 DF 수치에 따라 그 유연함이 천차만별로 갈리는데요. 이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최근 현대차의 주가를 고공행진으로 만들고 있는 아틀라스의 진면목이죠. 두 번째로 아틀라스의 매력은 바로 압도적인 힘, 즉 운반 중량인데요. 아틀라스는 무려 50kg를 가뿐히 들어올린다고 해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쌀 한 포대인 20kg를 들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우리 아틀라스는 쌀 두 포대에다가 김치통까지 툭 얹어서 훅훅 나르는 수준인 거죠. 공장 현장에서 20kg밖에 못 드는 로봇과 50kg를 들 수 있는 로봇, 이 비교군이 있다면은 공장 설계 자체를 아예 획기적으로 다시 세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차이는 매우 커요. 사람 두 명이 붙어서 겨우 했어야 할 무거운 부품 조립을 아틀라스는 혼자서 척척 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저는 이게 아틀라스가 가진 진짜 신의 한 수라고 보는데요. 바로 배터리 자가 교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 24시간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정작 배터리가 떨어질 때마다 사람이 옆에서 그 배터리를 갈아줘야 한다? 그게 무슨 자동화 로봇이겠어요. 그냥 손 많이 가는 비싼 기계 설비일 뿐이죠. 진정한 자동화가 되려면 사람의 손길이 완전히 끊어져야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아틀라스는 스스로 배터리를 갈아 끼우며 완벽한 24시간 근무가 가능한 상태예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중국의 로봇들은 충전 패드에서도 충전을 하거나 선을 꽂는 방식 등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효율이 매우 떨어졌죠. 충전할 동안은 몇 시간 동안 로봇이 아무 일도 못하고 서 있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하지만 아틀라스는 그런 방식이 필요가 없죠. 완충된 배터리를 끼우고 일을 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질 때쯤 되면은 충전된 예비 배터리로 자기가 스스로 교체해서 사실상 반영구적인 활동이 가능해진 거예요. 인력 투입을 재료로 만드는 이 기능 하나가 앞으로 전 세계 제조 현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판단이
지금의 현대차 주가를 매섭게 끌어올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더 나아가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더 무서운 건 로봇 하나만 단순히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생태계 자체를 통째로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을 만드는데 원가의 절반이 어디에 투자된지 아세요? 바로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이 액추에이터라는 곳에서 발생을 해요. 즉, 구동장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로봇의 심장이자 근육과도 같은 역할인데 이게 로봇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비싸고 정교한 장비예요. 현대차는 이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이걸 같은 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전담해서 생산해내고 있어요. 가장 비싼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해서 원가를 확 낮추겠다는 전략이죠. 여기에 로봇에 들어가는 특수 강판은 현대제철이, 이 로봇을 나르는 물류 서비스는 현대글로비스가 맡는 등 마치 그룹 전체가 아틀라스 양산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아주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죠. 이건 단순히 로봇 하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일종의 거대한 군단과도 같은 움직임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현대차는 그동안 쌓아온 막강한 제조 경험과 인프라를 통해서 로봇 시대의 새로운 포식자가 되기 위해 맹렬히 달려나가고 있죠. 시장이 현대차를 단순히 자동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각 그룹사들의 시너지 효과 때문이죠. 그럼 현대차가 그리고 있는 이 야심찬 로드맵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먼저 현대차는 2028년을 지금 발표한 상태인데요. 미국 조지아주의 최첨단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이 아틀라스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정도밖에 못하겠지만 곧이어 데이터가 학습될수록 부품을 분류하고 정밀하게 조립하는 고난도 공정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현대차 생산 거점에 무려 수만 대의 로봇을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기계를 많이 깔겠다는 뜻을 넘어 알메, 즉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라는 곳을 주목해야 돼요. 여기서 현대차는 로봇을 단순히 제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공장에 생생한 데이터를 먹여서 현장형 전문가로 키워내려고 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데이터를 사력을 다해서 모으는 이유와도 같은데요. 공장에서 똑똑하고 정교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학습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로봇에게 학습시킬 수 있느냐가 앞으로 로봇 패권의 핵심을 쥘 가능성이 크죠. 결국 데이터를 가진 쪽이 이기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대차는 지금 로봇의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닌 이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활용해서 가장 강력한 학습 두뇌형 로봇을 만들고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여기서 현대차가 정말 영리한 거는 단순히 생태계를 만든다고 억지로 자기들 계열사만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과의 연합도 주저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구글과 엔비디아 협업을 통해 피지컬 AI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죠. 월가는 이 조합을 두고 피지컬 AI 어벤져스가 탄생했다라는 농담까지 할 정도인데요. 로봇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두뇌와 신경의 부분이에요. 먼저 로봇의 두뇌가 되는 모델은요,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인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이식했어요. 로봇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구글의 똑똑한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통해 더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학습된 데이터를 빠르게 계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신경망은 누가 담당하느냐?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해요. 엔비디아의 강력한 칩으로 로봇의 학습과 추론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현대차는 이 구글의 두뇌와 엔비디아의 신경을 자신들이 가진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에 완벽하게 꽂아 넣었죠. 현대차는 단순히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넘어 이제는 피지컬 AI 기업으로서의 변신을 아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보면 현대차가 마치 로봇 산업에 엄청난 기술력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현대차는 이 시장에서 좀 뒤처진 지각생과도 같았어요.
테슬라는 이미 구체적인 양산 계획까지 다 짜놓은 상태였고, 중국 기업들은 이미 양산을 넘어 값싼 저가형 모델을 무섭게 시장에 쏟아내고 있었죠. 이런 현대차가 뒤처진 기술력에 대해서 판도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일본의 소프트뱅크로부터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전격 인수하면서부터죠. 그런데 이 인수가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미국 정부, 특히 그 무서운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이 팔짱을 끼고 이 인수를 결사 반대하고 있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진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이 한국 기업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무시무시한 살상 무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뛰어난 로봇 기술의 패권을 미국이 놓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대차의 이 인수에 제동을 걸었죠. 현대차는 인수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한국 국방부와 미국 펜타곤에 서약서 한 장을 써줬다고 해요. 우리는 이 기술을 절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기화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발서한 거죠. 이 약속 한 장 덕분에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수 있었고, 지금의 아틀라스가 탄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서약서 한 장이 앞으로 현대차의 질주를 주춤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추산한 2026년 기준 글로벌 군수용 로봇 시장 규모는 무려 2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조 원에 해당한다고 해요. 산업용 시장의 절반이나 되는 이 거대한 시장이 매년 10에서 15%씩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죠. 현대차는 이렇게 매섭게 성장하는 황금 시장을 영원히 구경만 할 수 있을까요? 아틀라스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유연한 신체 조건을 가졌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렇기에 공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쟁 상황이나 복잡한 지형 구조, 재난 상황 등 인간이 행하기 어려운 극한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펜타곤의 서약서 한 장으로 인해 이 군수 시장을 포기해야 한다면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는 노른자 시장을 다른 기업에게 내줘야 하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죠. 다만 이 서약서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그 마지노선이 시장 진입 불가 조건은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현대차가 과연 로봇 시장에서 군수용 분야까지도 확장할지는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어찌 보면 이게 오늘 주제의 가장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노동력 대체 문제예요. 지금 증권가에서 분석하는 아틀라스 한 대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의 수준이죠. 이 2억 원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니, 무슨 로봇 한 대가 저렇게 비싸? 저걸 누가 사겠어? 뭐 부자들의 전유물이나 취미 정도겠네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기업들 계산기는 우리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억 원이라는 돈은요, 미국 자동차 공장 노동자 단 2명의 2년치 인건비보다도 저렴한 상태죠. 현재 기준 미국 공장 노동자의 통상임금이 약 1억 3천만 원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보죠. 사람은 밥도 먹어야죠. 잠도 자야 하고요. 주말엔 쉬어야 하고 가끔 아프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로봇은 어떨까요? 아틀라스는요, 스스로 배터리를 갈아 끼우면서 24시간 내내 잠도 잘 필요 없이 끊임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3교대 노동 근무도 혼자 다 해치울 거예요. 쉽게 말해 기업 입장에서는 딱 2년만 돌리면 로봇과 본전 다 뽑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3년째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값 조금 빼고 나면은 그 로봇이 벌어오는 모든 돈이 전부 회사의 알짜 순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현대차는 이미 2028년 미국 조지아 공장에 이 로봇들을 실전 배치하겠다고 선언했죠. 이건 단순히 기계 하나를 들여놓겠다는 소리를 넘어 수만 년간 이어온 인간 노동 시대의 종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상황이 이쯤 되니 지금 현대차 공장 안팎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인데요. 사실 그동안의 현장 숙련공들은 로봇의 변화를 보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이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엔진 얹고 변속기 맞추는 그 정교한 작업만큼은 무조건 사람 손끝에서 나오는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미세한 감각은 기계가 죽어도 못 따라온다라며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아틀라스가 나오면서 점차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30년 차 베테랑들조차도,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걷지 못하던 로봇들이 이제는 걷는 걸 넘어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정밀한 작업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아직까지는 베테랑 숙련공들만큼 섬세한 작업에서만큼은 분명 큰 차이가 있겠지만 여태까지의 이 짧은 기간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자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과연 지금처럼 로봇이 우리를 대체하기 힘들다라고 확답할 수 있냐라고 다시 물어봤을 때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죠. 현재 베테랑 전문가들은 이러다가 진짜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점차 피부로 와닿고 있는데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저 로봇들을 보면서 정밀 공정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게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노조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화에 불이 났다라고 해요. 이거 로보트인 못 막으면 우리 후배들은 대체 어디서 일하라는 거냐? 뭐 자식 같은 후배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절박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점점 사측과 노조의 내용들이 첨예하게 얽히면서 노조는 협의 없이는 단 한 대의 아틀라스도 투입할 수 없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죠. 사측인 현대차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로봇은 사람이 기피하거나 위험해서 할 수 없는 일 또는 힘든 일을 대신해서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지만 당장 내 일터에 나보다 힘도 세고 지치지 않는 이 아틀라스 로봇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도 근본적인 공포를 달래기에는 아직 부족하죠. 이건 단순히 월급 더 달라는 노사 갈등의 문제를 넘어 우리 시대가 마주할 가장 뜨거운 생존의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데요. 이것은 자본이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려고 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에게는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부를 창출해주는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인류를 위협하는 군사형 로봇이 되거나 또는 미처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내 소중한 삶의 터전을 뺏어가는 차가운 약탈자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은 명확하죠. 이 파도는 사실상 이미 시작됐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거대한 흐름을 멈출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하죠. 로봇이 모든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 우린 과연 무엇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인가? 라고 말이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